5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랐지만 기술주 부진으로 나스닥 지수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4개월 만에 반등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동결 행진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6개 대기업의 상생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4개 등급으로 산정한 이번 조사에서 총 7개 기업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11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주말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이 막강 전문가들의 증시 전망 잘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도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1940선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4개월 만에 1940선으로 내려온 건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1950선은 살짝 내주면서 120일 이동 평균선도 지켜주지 못하고 말았죠. 과연 오늘 만회가 가능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도 좀 힘든 하루였죠.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20일 이동 평균선도 내줬더라고요. 예, 121일평이 내줬다 하기보다는 일단 121일평에 이제 지진대 앞으로 121일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 봐요. 예,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121일평을 치열한 공방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비석형 그 모양의 이제 이 모양이 있는데요. 이 모양에서 이제 과거 메비우스형으로 보면 이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일평에 이제 제가 이제 추석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가 이제 추세를 한번 꺼보면 지금 자리가 거의 이제 추세에서 지지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쉽게 물러줄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물론 약세 모드는 확실합니다. 약세 모드는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조금 약세지만 일단 121일평에서는 며칠 기다리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지금 역배열로 정배열에서 역배열 가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또 원금 회복이라든지 또 상반기 하반기에 또 2,500포인트 그런 헛소리는 지금 이제 그만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미 장 자체가 2,050에서 지금 160 정도, 110 정도 빠졌는데도 지금 체감지수가 엄청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물론 1등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 하락 때문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장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건가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빠지지만 그 빠짐의 강도가 과연 이제 직격으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완만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완만하게 당분간 빠질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첫째 이제 그 그물망 차들을 보면요. 굉장히 지금 지지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 그물 부분이 그 위쪽에 내려오는 그물보다 아래쪽에 그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지금부터 이제 1950 이하 내려갈 때는 주가가 이제 천천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플로어 차트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1950 찍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창 자체가 날카롭지는 않거든요. 창 자체가 날카롭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를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방어 자리들이
굉장히 탄탄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플로어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지금 급락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랭코 차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3주 전에 이미 주가는 조정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랭코 차트가 조정인지 이제 상승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랭코 차트와 가계 차트 이 두 차트를 볼 때 제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랭코 차트와 가계 차트를 볼 때 주가는 이제 조정을 가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간 주가는 뭐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이 왔는데 지금 이제 슬기롭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정을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작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방송하겠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약세장에 대해서 모두를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세장에 대한 모두를 전환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장에 이제 급락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이제 사생 결단식으로 2조 5천억 선물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기관이 상승적이고 외국인이 하락 쪽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전 투구식이거든요. 주식에서 시세가 안 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랜만에 이제 2조 5천억을 걸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론 3월은 기관들이 엄청난 원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크게 이제 치열하게 싸울 때는 보통 큰 시세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선물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제 크게 시세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 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후행 스팬을 보면 후행 스팬이 이제 보통 4개의 이제 하락의 강도가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이제 4개의 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전환선의 하락이 있고요. 이제 전환선의 이제 후행 스팬의 첫 번째 하락의 강도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후행 스팬의 기준선의 하락. 그다음에 이제 후행 스팬의 선행 스팬 1의 하락. 제일 마지막 하락이 이제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2의 하락 이렇게 4단계는 하는데 지금 하락이 이미 3단계 하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단계 하락만 남았는데요. 결론은 이제 주가가 이제 이래 보면 이제 하락도 4단계 하락이 제일 물론 혹 셀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4단계 하락이 선행 스팬 2까지 갈 때까지 이 여유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어렵지만 안락을 느끼는 전쟁 중에도 어느 정도 안락을 느끼듯이 안락을 느낄 필요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이도 이 부분이 변곡점이 구름이 바뀌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러분 너무 겁내실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너무 비관적으로도 보실 필요 없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해외 글로벌 증시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그리스가 이제 2차 연정이 안 됐죠. 참 그리스 같은 노래는 제가 볼 때 참 억울해요. 그리스는 참 택도 아닌 나라다. 그리스는 거의 자랑할 거라고는 나나무스 꾸레하고 헤릭스 알렉스 두 가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도 일단 13,000이 굉장히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가 이제 가장 좀 우리하고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생각보다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 부분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일단 이 121평과 61평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증시 한 3일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121평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 자체가 121평과 61평의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는 주가 약세 보입니다만은 그 약세 중에도 지금은 조금 뭐 반등이 크지는 않겠지만 반등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지금 그 코스닥에 대해서 다시 또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뜨니까 바닥에서 상승하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보시면 60일, 120일의 평이 주가에 이 데드크로스 불 때 데드크로스가 나기 전에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120일, 60일 데드크로스 나면 한마디로 축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일 데드크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주식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물량을
과감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코스피 1등 주식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안 빠지거든요. 이걸 뭐를 말해 주냐면 주가가 지금은 그 피라미선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피라미선으로 빠지고 있는데 상승할 때는 이쪽이 제일 많이 뜹니다. 제일 많이 뜨고 빠질 때는 이 밑에 주식들이 먼저 뜨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 주식 반등하면 좀 팔겠다 하는 주식은 절대 안 뜹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등 주식에 물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절대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잡주를 과연 사겠습니까? 1등 주밖에 안 산다.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물리더라도 1등 주. 그리고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은 반등의 자리다.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를 주초 약세 주말에 이제 서서히 강세를 보일 거다 했는데 다음 주는 주 초반 내내 주초에서 그 금요일 빼고는 내내 어느 정도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투매에 동참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초반은 조금 더 강세 국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 좀 뭐 저가 매수할 종목은 있는 겁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요즘에 이제 삼성 관련 주식들 그 사이 제가 이제 여러분 누차했던 삼성정미라든지 세일모즈, 삼성테크인, 그리고 삼성 뭐 이런 그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전기를 여러분들한테 팔고 이렇게 뜨길래 당황스러워요. 너무 많이 떠가지고 제가 이제 삼성전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10만 7천원 여기서 매도를 치라고 했는데 더 뜨니까 좀 재선데 뭐 주식은 조금 팔고 좀 더 떠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삼성테크인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점에 팔고 한번 이제 8월 7만 한 3천대 팔고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부품 관련 주식들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 관련 주식들입니다. 그 사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그 신용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제일모직이 그 사이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각 기관에서 삼성그룹 주중에 이제 그 삼성 관련 주중에 제일모직이 실적에 비해서 가장 저평가됐다 이래 나와가지고 온 이구동성으로 다 추천했는데 하필이면 이 종목이 그 단기적으로 깡통을 내고 반등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수급의 문제인데 요즘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 그거 낚시밥입니다. 왜 공매도가 이제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21일평을 치고 가는 종목이나 아니면 바닥에서 5일이평, 11일평을 동시 다발리는 종목 두 종목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삼성정밀이라든지 이런 종목 121평 관통하는 이런 종목은 따라서 121평 관통하고 여기서 보통 한 일주일 쉬었다 가는 그런 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모직, 삼성테크인, S1, 이마트 이런 종목들을 보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마 그 반면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또 반대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이 실적 나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카드, 그 다음에 이제 제일기획 이름 삼성증권 이런 세 종목이 상승 관련 그 계열사 중에 이제 바닥에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엔지니어링 나빴던 게 아니고 신용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소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팔고 나면 그 사이 확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혹시 신고가 이제 그 갱신 종목 사기 힘드신 분들은 삼성 관련주 중에 이제 실적이 좋은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사실 우리가 분석 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초월적 분석인데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 관련주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현대 관련 주식들은 뭐 자동차 부품인데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현대 관련 주식하고 그리고 LG 관련 주식들은 저는 지금 몇몇 종목, 제가 물론 LS 산전을 꼭지에 팔고 밀렸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워낙 낙폭에 대한 화락의 반발 매수다 이렇게 보셔야지 뭐 이거를 지금 새로 간다 아니다 해보고요. LG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그룹은 박스권 매매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장이 현대, 삼성, LG, 반개 그룹 외에는 응가하면 안 만지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금 그 10종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지는데 지금 코스피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스코 관련 주식 빼놓고는 조금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 사실 때 일단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에이스급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이 지금 그 사생 결단식이죠. 선물이 사생 결단식인데 일단 뭐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물의 중심 가격이 조금 변형이 됐어요. 선물의 중심 가격이 한 268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외국인들이 한 포지션당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먹고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먹고 있는데 2만 5천 개니까 지금 한 1,200억 정도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기관들이 보통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관이 이제 개인들만 덩치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도 덩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반등을 지금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기관에 이제 선물이 물렸습니다. 기관들이 선물을 지금 2조 5천억 정도 물렸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200억 정도 잃었는데 기관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반등의 이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도 요즘에는 짧은 단타를 칩니다. 굉장히 짧은 단타를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로 봐서는 반등의 국면이 있지 않을까. 과연 기관이 여기서 깨지면서 손들 것이냐, 그거는 제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동향, 특히 선물이 1조 5천억 넘어섰을 때 꼭 여러분이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선물 모르는 주식하시는 분들도 선물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을 관심을 꼭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 없는 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오늘 또 계속 봐줘야 된다. 어제 주가가 이제 종가에 밀린 건 삼성전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선물하고 삼성 그룹 두 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즘 뭐 실적이 좋으니까 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소급이 좋으니까 사야 된다, 그런 거 헛소리니까 듣지 마시고요. 요즘에 눈에 보이는 뭐 하여튼 확실한 모양, 테마 그런 거를 절대 하지 마시고 1등 주 사가지고 순환매에 기다리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지금은 돈 먹기 자기 힘들다. 은간하면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려면은 1등 주식에 물려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외국인 선물과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선물 흐름과 삼성전자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성통로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식계 안젤리나 졸리, 또 주식계 여전사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센걸 이순복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센걸 시작한 지 일주일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네,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시청률 잘 나오면은 술도 얻어먹을 거 약속하셨거든요. 네. 시청률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제 빨리 다시 이제 주녀로 술 마시는 여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PD님한테도 또 네. 처음으로 영상 편지도 보내봤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순복이의 어떻게 보면 이 트레이드 마크가 네. 이 늘씬하고 멋있고 섹시한 다리인데 네. 이 서울경제방송에서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어떤 팬분께서 약간 연세 드신 아버님 팬분이 네. 나는 순복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린 손자랑 같이 봐서 어린 손자한테 좀 이순복 씨 다리를 보여주기 좀 민망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버님 조기 교육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시청자분께서 그 주식 초보 운전님께서 좋은 그 시청자 후기를, 실기청 후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어제 기관들의 꼼수입니까? 뿌리를 하고 싶으셨는데 네. 그냥 까로 마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글쎄요, 뭐 기관들이 꼼수를 쓸 만큼 그렇게 똑똑하기는 할까요? 라는 답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소회를 들어보면서 오늘자도 가볍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 마감을 살펴봐야겠죠. 이 뉴욕 증시가 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좀 글로벌 증시 오랜만에 한숨을 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순복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미국으로 좀 포인트를 둘게요. 네. 이번 주 초만 해도 고용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주가를 하락시켰던 그 미국 지수가 7억 추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지수나 아니면 유가나 반등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핑계 모멘텀을 이용해서 유가를 또 좀 반등시켰던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크게 모멘텀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기사가 나왔죠. 네, 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월간 기준 재정 흑자 기록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요.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2008년 이후
최고다, 최초다라는 멘트를 썼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그 읽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라는 멘트를 썼습니다. 왜 굳이 대통령 이름을 내세웠을까? 그러네요. 네. 재선을 노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름을 앞세워서 경기부양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 아마 자기 이름을 앞에다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나 3월 무역 적자가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미국 경기 내에서는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그렇게 아주 그 친한적인 느낌을 보면서 빨리 결정을 했던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처럼요. 지금 한미 FTA, 그다음에 미중 FTA 무역 등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 무역에 대한 굉장히 압박을 가할 거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뼈가 있는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을 살펴봤는데 또 기대가 되는 순서죠. 오늘 센 이야기 어떤 거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네. 40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정말요? 제가 그래서 얼굴은 뭐 좀 덥지만 저는 제 남자친구한테요. 네. 그 남자친구가 너무 이제 저한테 대한 애정이 좀 식은 것 같기도 하고 바빠서 잘 안 놀아주면 왜 안 놀아줘 이런 멘트를 하진 않고요. 네. 그냥 그 휴대폰 일명 카카오톡에다가 그 애정결핍 중환자실 중증 환자 약 먹을 시간입니다. 라고 써놓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알아서 승보이가 애정결핍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오늘 센 이야기의 제목은 그래서 약 먹을 시간입니다. 라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앵커님은 제가 오늘 어떠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좀 감이 오시죠? 네, 아무래도 제약 관련된 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뭐 작년에 차화정이니 올해 IT니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제약주가 크게 네. 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조정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요럴 때 그 제약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자에서 나왔는데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 제약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신약 개발을 한다. 아니면은 뭐 임상실험 일상에 성공했다는 이런 네. 이슈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력들, 주포들의 먹잇감으로 많이 활용을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연초마다 이 의약품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우려된다라는 업종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제약업종 어렵지 않아라는 물음표를 좀 주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한 2003년도인가요? 줄기세포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이어지는 바통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는 또 무엇일까라는 거기에 대한 안개 속을 거니는 부분이 바로 이 제약 업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크게 방향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연초마다 각 증권사의 스몰캡 테마를 좀 분리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제약주를 좀 빼고 조심스럽게 바이오 시밀러만 이렇게 발을 담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앵커님께서 그 광고를 보시면 제약회사 광고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참 제가 우리 앵커님 저걸 못 개그를 못 시키겠네. 칸 때문이야 이걸 한번 시키고 왔는데 못 시키겠네요. 제약주가 주도 업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문제는 이 제약회사가 오래된 역사만큼 이 회장님들의 고집이 셉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30년 전통의 최씨 고집으로 빚었다라는 이 역사도 자랑하고요. 어릴 적부터 가스가 담겨 있는 활명수로 소화를 시켰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A, B, C, D로 시작하는 이 이제 바카스 시리즈가 인해서 국민 피로 프로젝트의 바카스가 최고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제약회사들이 뭔가 그 광고의 효력을 노리면서 역사를 전통을 밝힐 뿐이지 뭔가 이게 그 증시에서는 모멘텀이 되지 못한 부분이더라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 R&D를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게 실패가 되면 네. 거의 굉장히 그 큰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이 R&D 투자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증시에서 가장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는 증권사의 의학 전문 애널리스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뭐 앵커님도 만약에 그 의대를 나오면 네. 의사하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시겠어요? 예, 이런 것처럼 이 증시에서 애널리스트가 제약 업종에 대한 애널리스트가 없다라는 부분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기에는 좀 아쉽지 않은가 네.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2012년 5월 현재 그 제약
업종에 대한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테마가 좀 나뉘었습니다. 옛날에는 굵직굵직한 테마였는데요. 이제 제약회사나 굵직한 테마였는데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 줄기세포, 그다음에 신약 개발, 대선을 앞두고 복지 관련, 유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나온 우리 좀 젊어지자고요, 앵커님. 안티에이징까지 관심이 테마가 많네요. 좀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약사들의 반대로 그 지연된 감기약이 11월 달부터 슈퍼 판매가 되는데 네. 약사들이 처음에 되게 많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무자격 약사들을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약사들의 길을 죽이면서 결국에는 슈퍼 판매를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약회사에서 슈퍼 판매 감기약을 판다고 해서 제약회사의 큰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병원에 있는 약을 파는 게 진짜 제약회사의 수익이 된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증시 얘기를 돌아오면 2009년도에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 테마주가 굉장히 각광을 보였는데 바로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 바이오시밀러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왔죠. 삼성의 최대 3조 투자 규모로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자, 제가 오늘 이거를 왜 갖고 나왔냐면 어제 이제 센 거를 뭘 할까 준비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셀트리온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조정장을 외쳤는데 이 셀트리온은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대체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주식은 5월 2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5월 4일날 현대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대증권 애널리스트 전생에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 9일에는 50만 주 자사주 매입이란 기사가 나오면서 네. 주가를 다시 올렸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이제 기관이 가관일세라는 제목으로 어제 센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셀트리온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얘네가 뭔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5월 10일이죠. 한 6시쯤에 무상증자 0.5주가 결정이 났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네. 거래 정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 굉장히 궁금한 게요. 이 현대증권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무상증자를 알고 있었는데 네. 요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게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약주를 갖고 왔던 이유는요. 아직까지 제약주가 성장의 모멘텀은 있지만 이렇게 네. 이슈로 인해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혹시 이제 이런 무상증자설로 현대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에서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는 조금 조심해서 좀 냉정하게 이 제약주들을 좀 판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약먹을 시간입니다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제약주에 관심 있었던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센걸 이순복 전문가님의 분석 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좀 금요일장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기분이 많이 설레는 그런 하루이기도 한데 어떤 각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어제 그 옵션 만기를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뭔가 이제 한숨 큰 두 번째 주에 한숨을 좀 넘기고 가는데 다음 주는 일단은 초반에는 유럽이고요. 후반에는 미국으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4일 날 국채 발행이 있는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있는데 과연 이게 잘 발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날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까지 한번 그 이슈가 이어질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이번 주가 고용이었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 지표로 관심이 네. 이동이 됩니다. FOMC 의사로까지 그 이슈가 이어지니까 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센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이순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택총놈의 승부 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식 지존 평택총놈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말씀하시길 단기적으로 1950선이 무너진다면 120일 이동 평균선도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딱 맞은 것 같아요. 어제장 시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망해드리고요. 그 네. 다음에 기술적 흐름과 수급 동향 이렇게 체크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1950선이 회복이 된다.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1950선이 회복이 안 되면은 하락이 좀 더 지속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겠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어제 120선 이탈이 됐는데요. 121선은 작년 8월 초순 그리고 12월 초순 이렇게 두 번 이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5개월 만에 지금 이탈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1950선하고 120선 언급해 드렸던 것인데요. 이번 주 그 수급동 앨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러니까 5월 내내죠. 5월 초부터 계속해서 안 좋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일수로 7일 동안 약 1조 6천억 정도 이제 순매도 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약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고점이 2001포인트, 저점이 193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어쨌든 5월 내내 수급 상황도 안 좋은데다가 기술적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첫 번째 보실 게 뭐냐면은 시가 이후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말하는 겁니다. 오전장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오전 12시 말하는 겁니다. 과연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걸 좀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양봉이면 좀 우호적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음봉이면 상당히 불안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1950선이 회복이 되는지 만약에 안 되더라도 120선은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1950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현금 비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오셨는데 오늘도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어제랑 똑같습니다. 1950선 이상에서는 한 15%, 1950선 미만에서는 0%가 좋은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주식 비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작년 9월 하순에 1650선 이상에서는 75%, 1675선 이상에서는 100%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3월 중순이었죠. 2050선 전후에서는 50%, 2025선 미만에서는 25% 주장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최근에 며칠 동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평택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실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황에 맞게 어떤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어떤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해드린데요. 왜 제가 비중 얘기를 해드리냐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황입니다. 그 다음은 시황에 맞게 비중 조절하는 겁니다.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속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쓰긴 하는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황을 무시하고 항상 100%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그대로 뚫겨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전달해드리는 비중을 엄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장을 대응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는 주식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테마나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이 있을까요? 네, 오늘 공략할 만한 업종은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출연해서 계속 이제 그 제약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셀트리온 하나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제약주 전반에 관련돼서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공교롭게도 셀트리온 하나만 반등해서 더 이상 추격 매수는 할 게 없다고 보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테마주 중에서는 이제 정치인 관련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문재인 관련주를 한번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려보면요. 일단 이제 그 정치인 테마주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세 명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관련주는 현재 그 올해 2012년 대선의 상수입니다. 항상 고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면서 가볍게 대응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급등락할 가능성보다는 무난한 어떤 대응이 좋겠고요. 현재 문재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위험은 작고 수익은 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결과를 따라서 배팅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말 연초에 이미 주가나 지지율이나 고점 찍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초단타 정도로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의 대선 테마주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익 IPS는 최근 5일간 흐름이 참 좋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원익 IPS는 최근 며칠간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 포트폴리오의 쌍두마차 원익 IPS와 슈프리마를 같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1차 목표가 8,800원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또 대응하자는 이런 전략을 제시하였는데요. 일단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 8,800원이 돌파가 되면서 비중 50%는 축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나신 시청자님들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어제 원익 IPS의 경우에는 어떠한 한 가지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주봉 차트에서 21선을 안착을 하는지 주시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아마 8,850원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돌파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서도 차익 매물 때문에 그런지 살짝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봉은 일단 금요일 종가상에 캔들이 마지막 자리가 그려집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투자자분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오늘 8,850원 자리를 안착을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신다면은 안착이 되었다. 그러면 계속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만약에 안착하지 못하였다라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차 목표가 돌파 이후에 새로운 2차 목표가를 제시하겠다고 했던 종목인데 최소한 수익 실현을 하고 보기 위해서 일단 2차 목표가를 안 드렸던 것이었는데요. 일단 2차 목표가는 제가 나머지 잔량 물량만 9,800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서 2차 목표가 9,800원까지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주도주죠. 슈프리마 장중 16,100원도 터치하긴 했지만 종가상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어제 슈프리마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종목들이 서서히 시동을 좀 걸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무게를 둔 추천주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승 시도를 하면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런 압축적인 부분들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프리마도 일단 목표가 상향 조정된 17,500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비록 신고가 자리에서 일단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밀린 모습이지만 일단은 16,000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은 돌파를 시도했다는 것, 계속된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자리를 보면서 보유 의견 계속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동공업입니다. 대동공업은 제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이제 거래량 없이 5,200원, 그러니까 바닥 자리에서 견고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5,200원에 대한 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또 특히나 거래량 없이 21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61선을 필두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 없이 거래량이 가미된 하락 진행이 하락 진행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밴드를 4,750원까지 늘려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평균 단가 처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한 5,250원짜리 결국 이제 평균 단가를 한 5,100원 이하로 일단은 평균 단가를 좀 세팅하면서 대응한다면은 무리 없이 한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4,715원에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AS 해주시죠. 예, 대원을 추천한 이후에 네. 완만한 상승세로 주가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큰 거래량이 안 나온 게 조금 아쉽고요. 처음에 목표가를 1,3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금일 전략은 목표가 도달 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외인이 매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시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트 종목 중에 수익 중인 종목은 비중을 줄여 가시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여는 5일선 일탈 시 수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철도 테마주 종목인 DRT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DRTI는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사업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부터 철도 테마주로 편입되면서 철도 관련 뉴스에 급등하고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철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듯 철도 사업은 미래에 각광받는 꼭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재의 기사보다도 내실이 좀 튼튼하고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금일 DRTI를 준비했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느 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는 5일선하고 21선이 수렴해 있는 예. 1680원에서 1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짧게 1800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저희 금융주였던 신한지주도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네. 은행주들이 조금 고전하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41,000원, 41,000원이 21선하고 5일선이 수렴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강력한 그 5일선하고 21선 수렴되어 있는 부분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만약 포트에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신한지주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신한지주도 점검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대덕 GDS는 최근 흐름이 참 좋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좋았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은 대덕 GDS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IT 부품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대부분 다 IT 부품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선점을 했었습니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더라도 지금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길게 좀 보고 제가 한 게는 요거는 좀 롱런을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같이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한국타이어라든지 그런 종목, 파이어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미리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하면서 한 번씩 다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런 종목들도 장기로 보시면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때는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리스크가 가장 적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죠. 근데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2일 27만 2천 원 선 고점을 찍고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강한 밑꼬리가 많이 길게 달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전망은 해보겠고요. 대신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회사 자체 펀더멘탈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엔화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런 게 약간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실적이 좀 덜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수기죠. 자동차 업종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자. 그래서 지금은 팔기 너무 아까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하락 밑으로 24만 원 선에 손절가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하고 지금 위에하고는요, 파동 자체가 다른 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동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실지는 참 궁금한데요. 추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한번 각 구성하고 나니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익률 면을 한번 보니까 수익률이 지금은 많이 안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률 한번 높여보기 위해서 종목을 한 개 들고 왔습니다.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무선 충전 기술이죠. 무선 충전 기술 그 테마군으로 묶여 있는 종목인데,
터치보드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용재를 생산하는 업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테마군에 원래 엮이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연일치나마 그렇게 테마군에 묶이게 됐는데 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경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적 악재가 미리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사 자체는 2분기, 3분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보신다면요. 12,000원이 되겠죠. 12,000원에서 11,800원 사이에 어제 12,9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 가격 사이에 걸어 놓으셔서 가져가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전에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왔었죠.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경우의 수를 한 개 더 두어서 지금 하락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밑으로는 11,300원까지는 열어놓으시고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절은 종가 기능을 칼같이 끊어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무선 충전주는 어제도 하한가 기록하고 또 최근 이틀간 빠지면서 좀 그 수혜가 끝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선 충전 테마주가 있는데요. RF텍이라든지 와이즈 파워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가지가 주요 이슈죠. 그 중에서 와이즈 파워는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RF텍도 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하고 그저께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하락을 하더라도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먼저 존재를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하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악재 자체가 없어졌죠.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와이즈 파워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충전주, 그 대장주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도 약간의 반등은 무조건 넣었다.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줄 압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개장 한 1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제시한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